네, 그다음 그 A14면인데요. 이 금육면이에요. 또 제가 느끼는 게 그 금육면은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역시 뭐 항상 하는 제가 말이지만 빛의 속도를 확확 넘겨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금융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넘겨버리겠죠. 왜 그런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여기 금융에 보면 은행 50억 달러 외화 채권 발행금리 올라 골머리 이렇게는 채권 얘기가 나왔어. 채권. 그죠? 3분기 비해 만기 물량 48% 많고 땡땡땡땡. 중국 경기 둔화로 투자자들 경계 심리는 커져. 그죠? 잠깐 읽어볼게요. 국내 은행들이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 채권, 채권이니까 만기가 있잖아. 외화 채권. 근데 이 외화 채권이 뭐냐면요. 외화, 외국 돈, 외국 돈. 외화 표시 채권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건 왜 발행해? 돈 빌리는 거, 채권을 발행하는 건 돈을 빌린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돈을 외국 돈으로 빌린다고. 한국 돈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달러나 유로와 이런 걸로 외국 돈으로 빌린다고. 그럼 왜 한국 돈으로 안 빌리고 외국 돈으로 빌릴까요? 은행들이? 필요하니까 외국 돈이.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읽을게요. 국내 은행들이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 채권 차환 발행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이, 어려운 말 또 나왔네. 차환 발행. 차환 발행. 외화 채권 차환 발행. 이 차환 발행이라는 말이 또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국내 은행들이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뭐, 달러를, 예를 들면 달러를 1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3년 만기의 조건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천만 불짜리 채권을 발행해갖고, 천만 달러를 빌려왔어.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한 100억 좀 더 되죠. 그 빌려와서.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가 되면 3년째야. 빌린 지 3년째 돼. 그래갖고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그 천만 불을 갚아야 돼. 근데 지금 갚을 돈이 없네? 아, 물론 차원 발행하는 이유가 갚을 돈이 없어서 꼭 그래서만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차원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싶으면은 발행을 해요. 근데 하여튼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갚을 돈이 없네? 이거 어떻게 갚지? 그럼 어떻게 해? 채권을 또 발행해. 그러니까 뭐냐, 빚으로 빚을 갚는 거야. 빚으로 돌려막기 한다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카드 사태 터졌을 때 문제가 뭐야? 지금은 좀 덜한데, 근데 아마 이 들으시는 분 중에 일부 분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카드 돌려막기 한다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응? 그래서 그게 차환 발행. 아셨죠? 그 이번에 그 채권을 또 발행해. 그러면 돈이 또 들어오잖아, 내가 빌렸으니까. 그 들어온 돈으로 그 앞서 이전에 채권 발행했던 거를 그 돈을 다 갚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빚을 갚는. 돌려막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은행, 국내에 있는 은행들이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빚으로 돌려막기, 빚으로 빚을 갚으려고 이제 차원 발행을 하려고 딱 봤는데, 아, 머리가 아픈 거야, 지금. 왜? 금리 많이 줘야 되거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발행 금리가 상반기보다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전에 1,000만 불을 빌릴 때, 연 이자를 10% 조건으로 내가 돈을 빌렸어. 그래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또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 그 채권 사는 사람들한테. 지난번에 10%만 줬는데 이번에는 예를 드는 거야. 뭐 15%, 20%를 줘야 된대. 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지난번보다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좆됐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그럼 이번에는 왜 차원 발행하려면 지난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까? 왜? 그 이유는 여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응? 이해하셨어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의 외화 채권은 총 53억 3,200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2,500억이랍니다.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합병했죠, 이번에.
KEB 하나은행은 이번 달에만 각각 5억 달러어치, 야 5천억이 넘네. 외화 채권이 만기가 도래한다. 응? 글로벌 투자자들의 커진 경계 심리가 국내 은행의 외화 채권 발행 비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응?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 진투방 게시판에 지금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분이 조만간에 채권에 관해서도 한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그분께서는 그럼 일단 잘 들으세요. 채권 관련된 거니까. 근데 예, 제가 뭐 늘 그렇지만 좀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웬만하면 제가 다 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즉 누구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빌리는 사람. 응? 그게 채권 발행자죠. 채권을 사가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채권을 산다는 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즉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자. 여러분들 친구나 어디 은행 가서 그 집 살 때 대출 받을 때 꼭 대출금리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에 민감하잖아요. 어? 만약에 이자가 너무 많어, 너무 세, 이자를 너무 많이 달래 은행에서, 그럼 고민하잖아. 내가 저 이자 줄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200밖에 못 버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자를 막 저렇게 많이 달래? 어떡하지? 그러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죠?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 그럼 이번에 왜 이렇게 차원 발행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냐? 아까 말했잖아. 어? 그 말뜻이 여기 기사상에 그 글로벌 투자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투자자는 뭡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원화로 빌리는 그 채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외국,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외화 채권, 이걸 줄여서 외채라고 보통 불러요. 외채. 외화 채권을 줄여서 외채.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발행하겠습니까? 외국, 나가서 외국에서 발행을 하잖아. 외국 사람들 상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사에 글로벌 투자자들이란 게. 근데 그 사람들, 즉 글로벌 투자자들의 커진 경계 심리가 국내 은행의 외화 채권 발행 비용, 즉 금리,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발행 비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4분기에 외화 채권 차환 발행이나 신규 발행에 나서려면 상반기보다 높은 발행 금리를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여기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 기준금리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채권 그 발행 금리는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낮은 금리로는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안하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 즉 이자 조금밖에 안 준다고? 겨우 요거밖에 안 줘? 나 그럼 돈 안 빌려줄래? 아이씨, 안 빌려줄래. 왜? 잘못하다 돈 떼일지도 모르는데 이자도 조금밖에 안 주겠다고? 나 안 빌려줄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나 채권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2일 한국의 어려운 말 또 나왔네. 한국의 신용부도 스왑, CDS라고 부르는데요. 요 CDS란 말이 또 신문에 자주 등장해요. 이게 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기사는 읽어볼게요. 지난 2일 한국의 신용부도 스왑, CDS 프리미엄, 5년 만기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또 어려운 말 나왔네.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기준. CDS 프리미엄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1bp는 0.01%포인트를 나타냈다. 1년 전에 비해 CDS 프리미엄이 1년 전에 비해서 약 39%가 오른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부도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 상품이 CDS에 붙는 가산금리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건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국내 은행의 채권 발행 비용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요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왑, 요참에 확실히 좀 알아두세요. 그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신문기사를.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일종의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 생명보험이 됐건,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이 됐건, 왜 들어? 내가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또는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거나, 뭔가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위험을 보장받으려고 드는 게 보험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응? 똑같아 이것도. 자, 지금 외화 채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나라에서 발행해요. 또는 은행에서도 발행해요. 지금 은행에서 발행하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기사는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채권을 누군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을 샀으니까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린 거 아니야. 그럼 돈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 3년 만기, 5년 만기다, 10년 만기다 했을 때, 그때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돼. 근데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 채권 샀다가 채권이 휴지 조각 되면 어떡하지? 그 말은 뭐예요?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즉 국민은행이 나한테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 응?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을. 응? 그래서 만약에 국민은행에 부도가 났어, 또는 파산됐어, 파산. 그럴 일이 없겠지만 파산당해가지고 파산을 해갖고 그 채권을 산 사람, 즉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한 푼도 못 갚게 됐어. 그러면 이 채권을 산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전문용어로 X되고 돈 다 날리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제3자 기관이 개입을 해서 걔네가 보험료를 받아갖고, 만약에 부도가 나서 국민은행에 돈을 못 갚았다, 채권을 산 사람한테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그 보험사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럼 그 중간에 그 보험료 내잖아. 그죠? 그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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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진짜? 근데 이게 원래 파생상품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에 가입을 한다고.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보험을 지금, 보험에 비유해서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파생상품이야, 파생상품. 그래서 파생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파생상품에 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CDS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게 그 파생상품의 하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름. 제가 보험을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는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거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건 보험이랑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 자체는. 근데 이게 원래 상품이라고, 이게 사실은. 파생상품 이름이 신용구도 수합 CDS라고 보시면 되고요. CDS 프리미엄이란 건 뭐냐면 보험료다. 보험료. 그냥 쉽게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은, 아, 우리가 생명보험 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떤 아저씨가, 그 뭐 미래에셋 생명의 그 종신보험 이런 거 암보험을 좀 하나 들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가 종합병원이야. 뭐 당뇨병도 있고, 그다음에 간도 안 좋대네. 거기다 또 뭐 치매기도 있대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 받으려고 하겠지.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보험료를 많이 받아내겠어요? 보험료를 조금만 받겠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왕창 받아내는데 왜? 아, 이 아저씨 완전히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고,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양반인데, 뻑하면 보험료 달라고 보험료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보험금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왕창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어? CDS 프리미엄은 그 보험료란 말이야. 그 파생상품 CDS에 붙는 가산금리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 즉 보험료를 더 많이 줘야 돼. 보험료를 많이 줘야 된단 말이야. 아유, 좀 이해 가셨죠? 아유, 쉽게 설명하려니까 힘드네.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 즉 이 보험료가 계속 CDS 프리미엄, 즉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도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보험 얘기로 하자면 보험에 들어있는 저 아저씨가 지금 병 걸리거나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CDS 프리미엄이 점점 떨어져. 점점 낮아져. 그거는 뭐야? 부도날, 파산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보험료도 떨어지는 거죠. 응? 그래서 사실은요, 그 AIG라는 그룹 있잖아요. 어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가요. 요 그 CDS 프리미엄 요거 파생 상품 요걸 팔아갖고요.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봤었어요, 한때.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얘네가 이걸 팔아갖고. 예, 자, 최근 국제 신용평가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 유명하죠,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얼마 전에 올렸죠. 상향 조정했지만 국내 은행 외화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진 탓에 한국 CDS 프리미엄은 중국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이슈로 치솟았던 8월 말 고점 대비 크게 나아지지를 못했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도 보험료가 높다는 얘기야.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응? 그게 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은행 입장이면 어떡할 거예요? 뭐 방법이야 뭐 일단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차환 발행 시점을 뒤로 좀 미루겠죠. 연기하겠지 뭐.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만기가 올해 4분기에 돌아오는 그 외화로 표시된 외화 채권 이 차환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CDS 프리미엄도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되고 해서 어떡하지 지금 골치를 썩고 있다 그 내용이야. 아셨죠?